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크게 상승해서 올라오는데 결국 팔아야 하나,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들고 가야 하나, 이제 이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죠.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들고 간다면 목표 가격을 얼마나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면들을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많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 추이를 하면 62,200원까지 이미 올랐죠. 네, 우리가 6만원을 이제 목표 가격 타겟으로 잡았는데 6만원까지 왔다. 2만원대에서 시작해서 6만원까지 딱 3배가 난 거죠. 네, 3배 났으면 이 정도면 이제 내려와야 되냐, 아니면 추가로 더 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총이 38조 5,618억까지 왔죠. 38조까지는 과연 50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목표인데, 이제 뭔가를 결심하고 견딜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내릴 것이냐를 연구를 하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여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은 최근에 와서 막 덜어내죠. 네, 상당히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 국내 기관 투자들도 또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보다는 각각의 기관 투자가들의 그 뷰에 따라서 먹고 터지고를 하고 있고, 바이 앤 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국내 기관 모두 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살짝 금이 간 상태이다. 금이 갔다. 결국 이 종목을 6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개인 투자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데, 향후는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98만 주까지 공매도가 올라가다가 공매도가 44만 주까지 쑥 빠지는 모습,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올랐다가 빠지고 쭉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도 이제 40만 주 근처에 오면은 또 공매도가 늘 것 같은 생각. 너무 주가가 공매도를 많이 줄였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B-급이다, A급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글로벌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우리만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원전 다른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글로벌 원전 관련주를 보면 GE 버너바, 네, GE 에너지 사업 부분이 분사된 회사로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서비스에 관여하는 부분 회사가 있네. GE 베노바, 네, 버노바로 일가 되었다. 미쯔비시 헤비 인더스트리, 미쯔비시 중공업, 다음 히타치, 다음 우리가 많이 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있죠. 컨스텔레이션 미국 회사이고, 미국에서 원자력 에너지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주가를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던 코퍼레이션, 두코 에너지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 네, 다음에 도미넌 에너지 같은 것들,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 미국의 주요 전력 회사들,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죠.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하는 아주 대기업들의 모습인데, 컨시더레이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두 번째로 봐야 될 섹터가 원자력에서 기자재 및 부품 생산하는 기업, 원자력 기자재 및 부품 생산 기업, 가메코가 있죠. 네, 가메코는 항상 비교해 봐야 됩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 중 하나가 가메코이자, 뉴스케일 파워, SMR, 소형 모듈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BWS 테크놀로지스는 상장이 안 된 회사이고, 다음은 센트러스 에너지, 네, 센트러스 에너지도 봐야 된다. 우라늄 농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미리언 테크놀로지스 방사선 안정 및 예측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플로우 코퍼레이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관련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플로우 코퍼레이션, 다음 BHI 우리기술 우진 국내 기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계측기 제어장치 등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
BHI, 우리기술, 우진, 그다음에 S&T 에너지 같은 우리나라 기업도 있죠. 온자력 발전소, 복수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 S&T 에너지, 그다음 세아베스텔, 원자력에서 카스카라에서 사용 후 핵 연료를 운반 및 저장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예, 이러한 워텍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세아베스텔, 이 중에서 뉴스케일 파워, 가메코, 센트레스 에너지, 플로우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원자력 관련 밸류체인 기업을 보면 주계약을 하거나 구매나 시운전은 주로 한국 수력원자력에서 하죠. 수력원자력. 종합설계는 한전 기술에서 설계를 하고, 원자력 등 기기 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엔텍, 시공은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핵연료 공급은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공급을 하고, 시운전 단계 정비라든지 유지보수는 한전 KPS가 하는 거. 이건 우리나라 원전기기 관련 서프라이 체인이죠. 글로벌 원전 관련 서프라이 체인하고 한국 원자력 원전 관련 서프라이 체인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웨스팅하우스 쪽하고 한국 원전 관련 밸류체인하고 다른데, 이것들 다 써서 붙여놔야 되죠. 원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자, 먼저 가메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메코는 핵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가 여기서 얘도 40달러 이하에서 68달러까지 1년에 30.74% 정도 올랐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가메코. 다음 가메코도 이제 살짝 여기서 기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바로 뚫고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는 1년 동안에 291%나 올랐죠. 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0달러 위에서 37달러까지 오른 다음에 최근에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조정받는 모습. 다음에 센트레스 에너지, 우라늄 농축을 하는 기업이죠. 우라늄 농축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게 센트레스 에너지인데 1년 동안 345%나 올랐습니다. 얘도 50달러에서 190달러까지 쭉 뻗는 모습. 그러니까 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전부 각각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우상향하는 모습은 확실하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센트레스, 가메코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었고, 뉴스케일 파워와 센트레스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치고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BHI는 1년 동안에 304%나 올랐습니다. BHI는 304%나 주가가 올랐죠. 거의 만원대 후반에서 43,600원까지 쭉 뻗고, 지금은 살짝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1년 동안에 304%. 우진엔텍은 발전용 계층기 및 제어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우진엔텍은 1년 동안에 올해 23.84나 하락하는 모습이죠. 쭉 빠지는 모습. 그러나 바닥에서부터는 올라오는 모습.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우진엔텍은. 1년으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쪼개서 보면 6월부터 쪼개서 보면 YTD로 보면은 올랐죠. 네, YTD로 보면은 확실히 올랐습니다. 우리기술도 2만원 아래에서 4만원까지 쭉 뽑는 모습. 네, 우리기술. 네, S&T 에너지도 1년 동안 273% 올랐죠. 네, 거의 만원짜리가 41,900원까지 쭉 뽑는 모습. S&T 에너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보면 길게 보면은 센트레스 에너지, BHI, 뉴스케일 파워, S&T 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가메코, 우진엔텍 이런 수인데 6개월로 봐야 되죠. YTD로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1등, 센트레스 에너지, BHI, 우리기술, 우진엔텍, 뉴스케일 파워, S&T 에너지. 따라서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YTD 올 1월 1일부터 수익률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수익률이 아니고 상위권에 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올랐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오른 것은 사실이다. 8분 능선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죠? 7분 능선 쭉 지나서 8분 능선, 10분 능선인데 지금은 7분 능선을 지나서 8분 능선까지 와 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8분 능선에서 내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끝까지 나는 가보겠다. 이 두 가지 싸움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기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클리어하게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를 정리해보면 가장 큰 뉴스가 웨스팅하우스와 뭔가 비밀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죠. 이 계약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즉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들이 하고 중동이라든지 아시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양분해서 서로 협업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다음에 아시아 나머지 기타는 한국 K원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협업을 했다는 거죠. 지난 2월에 체결된 K원전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관계에 있어서 K원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실상 수출이 배제된 상태이다. 서로 그렇게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미국 트럼프 행정명령 2030년까지 10기 착공 거대 시장이 열려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허락과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분란은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속 내용을 보면 한국 기업의 도움 없이는 웨스팅하우스 혼자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원전의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렸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원자력 산업발전 재건을 공식 발표하면서이다.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죠? 네. 16년 만에 원전 수출에 이어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초 양국이 원전 동맹을 체결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수주를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랐다. 38도까지 올랐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를 한번 뒤집어 보자는 첫 번째로. 네. 원전 업계의 시선이 미국으로 향한 건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있다. 5월에 이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23일 원자력 규모를 2050년까지 지금의 4배로 확대하는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고 100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용량을 400기가와트까지 4배로 늘리는 거 2030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개의 착공에 돌입하고자 하는 게 기본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이었다. 10개를 짓겠다는 거죠. 미국 원전산업재건회에서 시동을 걸면서 업계에서는 한국전력, 한국수자력원전 등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미국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끌고 올라왔다는 거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달성 능력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1950년대 원전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폴란드,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서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지만 지금 다른 유럽들에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웨스팅하우스 단독 진행은 불가하다라고 보는 게 글로벌 원전 산업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한국에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트럼프의 원전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장기간의 건설 공백으로 약화된 미국 내 공급망도 한국 기업 진출에는 힘을 주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DOE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2050년 원자력 에너지 3배를 달성하려면 매년 13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현재 원자로 주단 소재 공급 용량이 연간 3기가와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미국 에너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을만 합니다. 최근 20년간 미국에서 건설된 대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팩테리,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한 보글 3, 4호기가 유일한데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파산과 자금난이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그런 난항을 겪기도 했죠. 트럼프 계획이 원타임 원버진 예산 내 적기 시공으로 진행되려면 한국 등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INL이 전 세계 175개 원전 건설 비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건설의 실제 비용은 예상 대비 평균 1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원전을 짓는데 이때 투입 비용이 최소 10% 초과하는데 그쳤다. 20% 초과가 기본적인데 공기도 잘 맞추고 비용도 줄였다는 거죠. 준공 시점도 당초 목표로 했던 2018년 3월로 준수를 정확히 했습니다. 상업 가동 시점은 면허 발급 지연으로 3년 늦춰졌지만 on time, on budget 역량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입증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우리가 더 원전 관련 기업들이 추가로 밸류에이션을 더 받기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욕심과 미국의 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미국이 전체적으로 계획은 거대하게 세우고 능력이 부족한 자기의 웨스팅하우스만을 집중적으로 민다면 이건 이룰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CEO의 말을 빌리면 그럴 것 같지 안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이. 국내 애널리스트는 백악관에서 밝혔듯 미국은 1978년 이후 단 2개의 원자로만 신규 건설에 상업 운전에 돌입한 상태다.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생산과 건설 능력을 확보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다수의 국내 원전의 건설 레퍼런스와 공급망을 보유한 우리 국가에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원전 건설을 독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들에게 독서적인 요소인 거죠. 네. 6월 8일 파이낸스 타임즈에 따르면 댄 서머 웨스팅하우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 신규 대형 원전 10기 건설과 관련해 미국 당국 및 협력업체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댄 CEO는 우리는 원전 10기 모두를 AP1000 원자로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신규 원전을 자사주 주도로 건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일단은 뻥을 쳐야 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견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올해 초 한미 양국이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긴 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다고요? 유럽과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로 나머지 국가는 한국 원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올해 초 한미 양국이 지식재산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지재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진출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목조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 당시에도 한수원이 자사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둘이 이렇게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했는데 언제든지 다시 지적재산권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들어가려면은 결국 웨스팅하우스나 미국 정부의 힘이 필요한데 이건 외교적과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미 주가는 미국도 들어갈 수 있고 유럽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 혼자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선반영을 했다는 거죠. 네, 선반영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됐다. 38조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다면은 충분히 선반영은 가능하다. 여기까지 해서 40조 이상은 좀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신규 원전이 건설되더라도 국내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거죠. 원자로 설계나 원자로 공급은 웨스팅하우스가 맡더라도 원전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 공급이나 시공에는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자재 공급이나 시공에 우리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시공은 누가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하죠. 기자재 공급은 누가 합니까? 두산 에너빌리아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불가리아 코줄로드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체결해 공동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단순한 수주기회를 넘어 원전 사업 전반에 함께 책임을 지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함께 가서 레퓨테이션을 쌓아야 나중에 또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치고 올라간 거죠.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수익성 확보의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8분 능선을 이미 왔는데 나머지 10분 능선까지 가는 그 20% 충분히 우리가 해 먹을 수가 있다.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자재 공급이나 시공에 관련된 기업들은 원전 자체로 봐서는 아직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향후에 회사 대 회사 접근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접근해 양국의 국익 차원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75,000원, 80,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 번째 주제는 선반영 됐는가? 네, 주가에 이러한 호재들이 선반영 됐는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가격이 오르고 있죠. 75,000원으로 70.5% 대폭 상향한 증권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 주가 상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정책에 따른 대연 원전 시장 확대와 SMR 시장 성장 기대감 등을 반영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원전 및 SMR 주기 공급과 관련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서 향후 시장 확대 시 추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마지막 매력은 상용화를 앞둔 SMR 시장의 성장 가속화에 있다. 한편 SMR 시장은 미국 정부의 인허가 기간 축소 정책이 반영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5월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는 뉴스케일의 SMR 설계를 유일하게 승인을 한 거죠. 드디어 뉴스케일 파워가 SMR 시장에 본격으로 허락을 받았다. 현재 뉴스케일은 루마니아에서 2030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 중에 추가 SMR 프로젝트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향 SMR 주기기 소재를 이미 제작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립 및 제작 관련 후속 수주를 기대 중인 가운데 2030년까지 7천억을 투자해서 SMR 모듈 캐파 증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 실제적으로 기대감이 이제 실행 단계로 온 거죠. 원전 파운드린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과 SMR이 동시에 수위가 예상되는 중장기적 주가 레벨이 기대된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전체 매출액의 41%가 자기 거고 두산 바캡이 55.9%, 두산 퓨얼셀이 2.6인데 두산 바캡에 많이 의존하죠. 네, 이게 연결로 잡히는 거죠. 네. 따라서 두산 바캡은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캡을 치고 나간다면 추가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제품은 가스터빈, 배열 회수로 보일러, 전기 터빈 등 복합 화력 발전소의 주요 설비를 생산 공급하는 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거죠. 가스터빈, 배열 회수 보일러, 전기 터빈, 네. 발전소 핵심 산업. 이 중에 핵심은 가스터빈의 설계 및 생산이 있으며 대형 가스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전 세계 5개 업체만 공급이 가능한 고부가치 산업이죠. 가스터빈. 또 이 회사가 해상풍력 설비를 하는데 브레이드 및 발전기 이를 구동하기 위한 각종 기계 전기장치류를 설계 제작하여 조립 공급하는 산업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재무적 목표를 수주는 작년에 7.1조, 올해는 10.7조, 내년엔 13.7조, 매출도 7.4조, 6.5조로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두 자릿수 11.3조, 2029년에, 네. 영업이익 2,400억에서 지금 자체이죠. 네. 두산 바캡을 그리고 3,700억, 2029년에는 자체적으로 1조 실적이 넘어가는 거, 여기에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총 38조까지 끌어올린 핵심이었다. 수주잔고도 볼 거야. 2025년 20조 수주잔고가 2029년 36조까지 앞으로 밥 먹고 살 게 많이죠. 2029년이 땡겨와서 시장에 반영되면 충분히 시총이 50조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출도 2025년에 6.5조, 그리고 29년 앞에서 말해서 11.3조,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인 2배가 가까이 뛰는 거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업체는 뉴스케일 파워, 2019년 1.4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자재 공급을 해주고, 초도 호기 기자재 제작 착수 및 준비, 이것의 준비를 다 해주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와 2023년 500만 달러 투자, 기자재 공급권 확보, 테라파워하고도 주요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 수행, 기자재 공급권 확보.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훌륭하고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미래 먹거리가 있는 원자력 기업과도 상당히 SMR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사를 원전계의 TSMC라고 부른다. 글로벌 온전정책 변화의 수혜주가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작년에는 1조, 올해는 1.1조, 그리고 내년에는 1.4조, 영업이익이 거의 40%, 50% 가는 거죠. 1.4에 거의 이제 20조, 2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치면 한 20배 하면은 40조가 기본적으로 40조는 깔고 와야 된다. 지금 38조니까 추가 상승에 관성에 의해서 50조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분기 영업도 1분기 1,430억 있죠. 2분기는 2,730억, 3분기는 2,800억, 4분기에 4,100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2분기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높아 보이죠. 2,730억, 3,000억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한번 봅시다. 목표 시가 시총은 50조다. 지금 38조이니까 50조이고 목표가 그럼 7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이 60,000원이죠. 그래서 저는 65,000원에 오면은 30%, 그 다음에 70,000원에 오면은 또 30%, 이런 식으로 5,000원 단위로 30%씩 30%씩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해라. 분할 매도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결론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 자료를 볼 수 있으십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65,000원부터 75,000원까지 분할해서 이익 실현해라. 이 목표 의식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 65,000원부터 이익 실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의 분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